안녕하십니까. 오늘 석사동 마을복지계획 주민선포식의 사회를 맡은 석사동 마을복지계획단 윤주석 사관입니다. 이번에 마을복지계획이 우리 주민 참여, 또 우리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복지계획이었기 때문에 진행도 우리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입니다. 저희가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석사동에서 33명입니다. 33명이 우리 마을복지 계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마을복지 계획단으로 우리 마을 석사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마을복지 계획 수립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과를 많은 분들께 우리가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주민들을 다 모시고 발표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이 마을복지 계획은 석사동 홈페이지에 또 통장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분들께 우리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편집본을 우리 석사동 유튜브 채널 있으신지 모르셨죠? 지난주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카톡방으로 이제 그 영상이 공유되면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오늘 영상은 게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선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변형의 우리 춘천 효자 종합복지관님, 우리 관장님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희상 석사 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찬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기학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순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필수 광희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몽란 자원봉사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자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주 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우리 마을복지 계획단 우리 단원분들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형의 우리 춘천 효자종합복지관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복지관의 변영희 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석사동이 잘하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해 놓은 거 보고 또 의견들을 나누시는 거 보고 조금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잠깐의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형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우리가 한 사업이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기존의 복지 행정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복지 의제를 특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하위 상당식 복지 전달 체계의 초석을 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춘천시 제4-2 권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석사동 마을복지계획단이 마을복지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석사동 마을복지 의제 발굴을 위해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5주간의 주민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복지계획단, 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복지관은 석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복지 의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복지 계획은 약 2주간의 주민 투표를 거쳐 드디어 오늘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민주도 마을 돌봄 실현에 한 걸음 더욱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석사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꾸준히 교육과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석사동 마을복지계획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귀한 시간은 우리의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로 다가갈 것입니다. 효자복지관은 우리 석사동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석사동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그 춘천시 사회복지대회에서 이 선한 이웃 돌봄 프로젝트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서기관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이 직접 와서 함께 토론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2시간 정도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의제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 공공 서비스라고 총칙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석사동에서도 지금 의제가 9개 정도 저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의제들도 있었지만 우리 마을계획단이 걸러낸 게 9개고 또 그중에 우리 주민총회를 거쳐서 몇 가지가 제가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의제들이 너무나 다 훌륭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의제들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 마을계획단에서 꾸준히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은 저희의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단기간에 올해만 하고 마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변에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계획단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잠깐 하고 아는 사업이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귀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기를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한 이웃 우리 마을 돌봄 프로젝트 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행정과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역할 잘 해주시고 또 노력해주시는 우리 변영애 관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마을복지계획 추진 경과 보고가 있겠는데요. 마을복지계획이 어떤 과정으로 수립됐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연 우리 주무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복지계획 수립하시는 그 교육이랑 워크숍을 다 참석을 했는데 2달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들고 그 대표로 제가 경과보고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시겠지만 마을복지계획은 다양한 복지효과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의 지역 사회 변화 속에서 행정만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한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민주도와 행정의 협력으로 전문가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현장인 마을 생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해갈 필요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춘천시에서는 춘천형 마을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6월부터 춘천시 지역별로 4개의 권역을 나눠서 실시하였고요. 저희 석사동은 춘천 효자 종합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함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전 회의나 협의를 거쳐서
7월 27일 석사동 6개 기관단체, 춘천 효자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원봉사단이 선한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 사업 지원 및 연계 협력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2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모집된 석사동 마을복지계획단원 발대식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을복지계획단원 분들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참여해 주셨고요. 기존의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마을복지계획단 분들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곳 3층 대회실에서 워크숍 및 마을복지학교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지역돌봄, 마을복지계획 수립, 복지안전망 등의 교육을 위한 마을복지학교는 8월 10일과 17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주간 실시되었습니다. 2주간의 마을복지교육 이후에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3번의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마찬가지로 이곳 3층 대회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9건의 마을복지 계획이 의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의제는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 동안 온라인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뒤에 보시는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해서 주민 투표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석사동 마을복지계획단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과 보고 들으니까 그때 저녁에 모여서 저희 같이 머리를 싸매면서 열정적으로 우리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을복지계획 단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열띠게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 시간 마을복지계획단 의제 발굴로 우리 좀 9건을 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팀을 4팀으로 나눴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팀이기도 한데 우리 아싸 국내 팀이 있습니다. 아싸 국내 팀에서 행복한 도시락, 행복한 빨래방명 이 2건에 대해서 왕선자 단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싸 봄내팀의 마을복지계획단 왕선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구역은 아무래도 옛날 부엌 가옥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거노인분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은 아니더라도 중간층 60대 초반,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 가구수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행정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근데 그 식사 해결도 어느 장소에서 시장을 받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낸 것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식당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을 이제 얘기를 사업 중요성, 필요성 또 같이 이게 봉사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흔쾌히 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반찬 배분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 식생활도 개선이 될 것이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아무래도 방문하다 보면 좀 달래주는 정서 지원이 될 것이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면 독거 어르신들의 새로운 복지 어떤 것이 필요할까 또 발굴하는 데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복지관이나 행정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독거 어르신 15명 정도를 저희가 우선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를 하다 보면은 또 동참하시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한 9명 내지 15명 독거노인들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협력, 실시 기간은 이제 뭐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그 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어느 식당이든지 의견이 모아진다면 뭐 지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 시기는 9월부터 12월 가능하면 해볼까 저희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 기관은 석사동 복지센터하고 아무래도 이 일은 각 통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어려운지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의 의견은 정서 지원 및 식생활 개선 사업에 지역 단체원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 돌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내 지역 후원 식당의 유입책을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로는요. 저희가 높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불 빨래, 작은 소규모 그런 빨래는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세탁기가 적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되는데 이불 빨래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세탁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청결 그런 거에서 많이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질병 및 주거 환경으로 이불 빨래가 필요한 독거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고요. 사업 목표는 이불 빨래 지원을 통한 청결한 미세한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대상 석사동 내 독거 100세대 정도, 실행 방법은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하여 비치하고 월 2회 통장님들 아무래도 이것도 또 통장님들 뭐 또 부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주체로 빨래가 어려운 세대들의 이불 빨래를 수거해서 다시 또 이불 빨래 수거한 거를 같이 갖다 드리는 걸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하기 힘들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이거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세제, 그다음에 유지비 등 협력 기관은 당장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나 뭐 자생단체, 그다음 아무래도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관내에 어려운 분들, 특히 저희 그 지역은 옛날에 진짜 25년, 30년 된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내 저소득층 주거 환경 및 개선 및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의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곰돌이 팀입니다. 우리 독서실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화사랑방 운영 이 세 가지 발굴 의제를 우리 이민경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춤형 복지팀이자 곰돌이팀 이민경 주무관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곰돌이팀에서 첫 번째 의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 또는 스터디 카페 운영입니다. 이 의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는 이제 석사동 내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의논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만한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있기는 하나 보통 3시간에 5,000원, 뭐 종일권은 15,000원 정도로 요금이 비싸고 또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의 필요성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부족함이고 또 사업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학생들이 머물기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석사동 및 주변 지역의 청소년들이고 사업 실행 방법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나 외부 공간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 시기는 연회기 내로 정하였고요. 협력 기관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위 의제로 기대하는 효과는 목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자 필요성으로는 석사동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00명 이상이고
석사동 인구 중에 14.3%로 높은 수준입니다. 춘천 시내 노인복지센터는 강남동, 부평동, 신사오동 세 지역에 있으나 인구가 가장 많은 태계동과 석사동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급 신청이나 복지 서비스를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어르신들의 지루한 여가 시간을 달랠 만한 문화적인 교류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필요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현재 타 노인복지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노인들의 사회적인 교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사업 방법으로는 기관 건립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와 시행정기관으로의 행정적 건의와 협력이고 협력기관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시청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하는 효과로는 노인복지회관 을 이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활기찬 노후 활동을 통해 삶의 애착을 갖게 함과 동시에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 자살률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의제는 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문화생활의 교류가 부족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나눔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마을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석사동 주민이 되겠고 실행 방법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사랑방에 모인 주민들이 뜨개질에 재능이 있으신 분께서 사랑방에 모이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체험과 교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무료한 시간이 많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그 화합의 원동력이 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행 시기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후 빠른 시일 내로 하였고 협력 기관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들끼리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며 교류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여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팀은 정말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우리 유민석 발언이 설명해 주실 텐데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 조성,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복지지도, 또 새벽시장 주변 정리 세 건의 의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짝반짝 했던 또 하고 싶은 대막걸 팀이고요.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윤민석 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모두 반짝반짝했는데 저희가 석사는 왜 이렇게 반짝반짝한 의제가 많이 나왔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토론을 할 때 지역별로 크게 석사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4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망골이었고 뭐 아랫동네도 있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특성. 뭐 여기는 내막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3,000세대 넘게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나 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좀 저 아래 동네 같은 요 동사무소 근처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주거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특성 있게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저희 에마골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에마골 팀에서는 첫 번째로는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 조성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사동 에마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가는 외지만 사대부고까지 있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방과후 이제 학교가 나와서 사실 이제 뭐 박물관도 있고 뭐 그 체육관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하다.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좀 본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하다 이런 좀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호반 체육관에 보시면 지금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뭐 주차 공간도 많아야 되고 하겠지만 행사가 없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휴부지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그냥 이렇게 있고 뭐 행사 있을 때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행사가 없을 때 좀 남는 땅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 부지에다가 뭐 풋살장이나 농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계획으로는 11월 달까지 됐는데 당장 11월 달까지 좀 어렵겠죠. 근데 저희가 그런 뭐 틀에 갇히지 않고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 좀 이런 계획들이 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의제를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복지 지도입니다. 이거 이제 지역에 국한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지역에 이제 많은 복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주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런 고민들로 이제 출발이 됐고요. 이제 물론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복지 자원들을 알려주시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복지 지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나왔었고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 봄내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봄내 소식지 예를 들면 1면에는 우리 마을의 석사동에 이제 지도가 나오면서 복지 자원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면에는 그 복지 자원들을 좀 소개해주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석사동이 뭐 시작을 해서 25개 읍면동이 다 해는 거예요. 그럼 뭐 25개의 지도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핸드폰 어플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손안에서 마을의 복지 자원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좀 의견이 있어서 아이템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시장 이제 주변 정리인데요. 이 아이템 얘기 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복지 뭐 제도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영역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모임하고 했을 때 꼭 그렇게 가두진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복지고 이건 복지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틀에 딱 갇혀서 생각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다 좀 한번 자유롭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새벽시장 주변 정리는 이거는 주거복지에 연관도 된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새벽시장이 에마골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활성화는 많이 돼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반대로 좀 피해가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냄새도 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리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예를 들면 한 10시까지는 뭐 새벽시장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의제도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이제 반짝반짝 에마꽃 팀에서는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 좋았던 거는 이렇게 복지라고 해서 이 틀에 꼭 갖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역에 맞는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복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짝반짝 에마골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 석사동 엑기스 팀,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보, 우리 기록자 단우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사동 엑기스 팀에서 활동한 기록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토론한 지역은요, 석사교 건너 아파트 지역에서 20수까지 지역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그룹으로 되어서 토론을 했는데요. 그쪽에는 초중교 학교가 포진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이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청소년 여가 활동,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요.
청소년 북카페라든지 스터디 카페, 또 아니면은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K-팝 음악 감상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요. 운동 시설로는 농구장이나 풋살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로는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을 통하여 청소년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스트레스 해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실행 방법은 주민센터 주변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한다든지 주변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했으면 하고요. 책은 주민 홍보로 기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뭐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이거 다른 뭐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재능 기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이게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음료 같은 거를 편의점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봉사자를 교대 근무시키고, 아니면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청소나 관리 같은 거를 맡겼으면 했어요. 그리고 운동시설이 부족한 거는 동네마다 아파트에 보면은 소규모 시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랑 똑같이 미끄럼틀이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바빠서 뭐 학원 다니기 바빠서 그런지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을 좀 보기가 힘들고 조금 시설 활용 면에서 조금 활용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미끄럼틀 같은 시설보다 농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게 설치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실행 시기는 9월에서 12월이고요. 협력 기관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토의 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위한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게 좀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금방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가지 우리 마을복지 의제를 우리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석사동 주민들 복지를 위한 우리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 투표 결과를 우리 김도현 주무관님이 우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9개 의제를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2주간 온라인 오프라인 주민 투표를 거쳤습니다. 투표 방식은 한 분당 마음에 드는 의제 9개 중에 3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투표는 448건,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투표는 775건, 그래서 총 1223건의 3건이 투표되었습니다. 1233건 투표 결과 9개 의제 중에 아싸 봄내에서 말씀해주신 행복한 도시락은 온라인 83건, 오프라인 130건으로 총 투표수 213건으로 17.42%를 차지했고요. 다음 행복한 빨래방은 온라인 38건, 오프라인 65건으로 총 투표수 103건, 그래서 100분이 8.42%입니다. 스터디 카페 의견을 내주신 곰돌이팀은 온라인 57건, 오프라인 83건으로 총 투표수 140건이고요. 11.45%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곰돌이팀은 온라인 54건, 오프라인 82건으로 136건의 투표수로 11.12%를 차지했고요. 문화사랑방은 온라인 53건, 오프라인 151건으로 총 투표수 204건으로 16.68%입니다. 반짝반짝 에마콜팀의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 조성은 온라인 46건, 오프라인 64건으로 총 투표수 110건으로 8.99%를 차지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우리마을 복지지도는 온라인 18건, 오프라인 70건으로 총 투표수 88건으로 7.2%고요. 새벽시장 주변 정리는 온라인 46표, 오프라인 42표, 총 투표수 88건으로 마찬가지로 7.2%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확보 엑기스 팀에서 발표해 주신 의제는 온라인 52건, 오프라인 88건, 총 투표수 141건으로 11.53%가 되었습니다. 석사동 마을복지 계획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순위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련 부서 및 예산 검토 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석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 투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복지계획단 우리 활동 단원들의 우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소감을 나눴던 기회가 있긴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좀 같이 그 소감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제가 그때 소감을 들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우리 총무님이 우리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네네. 이거야. 한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감동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로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갑자기 호명이 되니까 너무 당황이 돼서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 저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를 위해서 뭘 한다 하면 무조건 하고 그냥 참석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저희 지역 돌봄 이걸 하면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일단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이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거의 없잖아요. 단체면 통장협의회면 거기 모여 거기 회의 끝. 다른 또 협의체면 또 그런 데서 거기 모여서 회의 끝. 그런데 여기는 이 팀 저 팀 해서 모든 이제 그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에는 뭐가 없고 어디에는 뭐가 없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제를 발굴하는 것 자체서부터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이런 일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또 있으면 또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녁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모여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결코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직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하시면서도 늦는다고 투덜대시거나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하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모이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참여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단들은 언제라고 딱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나오면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모두가 그런 한 마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도 너무 좋았고요. 내년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 연말까지는 아마 닫혀 있는 상황이라서 제한적인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19가 다 풀려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석사동 마을복지계획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복지 의제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을 마무리하고 우리 단체 사진 촬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